자동차 광고인데 차가 한 대도 안 나옵니다.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모델들이 이상한 포즈를 취하고 라이브 비비드, 딜리트 오디너리 같은 문구만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영상을 보고 X에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너네 차는 팔아? 전 세계 자동차 팬들이 동시에 의아해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싶었죠. 이 황당한 광고의 주인공은 바로 제규어였습니다. 100년 역사의 영국 명차 브랜드가 2024년 11월 스스로의 전통을 송두리째 지워버리는 리브랜딩을 단행한 겁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럽 판매량이 97.5% 폭락했고 2025년 4월 한 달 동안 유럽 전체에서 팔린 제규어 차는 고작 49대였습니다. 오늘은 한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차를 만들었던 제규어가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됐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22년 영국 블랙풀의 작은 창고에서 윌리엄 라이온스가 사업을 시작합니다. 처음엔 오토바이 사이드카를 만들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스왈로우 사이드카 컴퍼니, 줄여서 SS였습니다. 라이온스는 훈련받은 엔지니어도 디자이너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보는 눈이 탁월했습니다. 그는 장인들을 데려다 놓고 3D 실물 모형을 계속 다듬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차를 만들었습니다. 공학적 설계도보다 아름다움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죠. 그 집념이 1935년 첫 번째 SS 제규어 모델을 탄생시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회사는 이름을 제규어로 바꿉니다. 나치 친위대를 연상시키는 SS라는 이름을 떼어낸 것이죠. 그리고 1948년 제규어는 세계를 뒤흔드는 차를 출시합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양산차였던 XK120, 최고 속도 193km, 가격은 경쟁사의 절반. 미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클라크 게이블 같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1961년 제네바 모터쇼, 제규어는 인류 자동차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차 중 하나로 꼽히는 E-타입을 공개합니다. 심지어 자동차 업계에는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1961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엔초 페라리가 E-타입을 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차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직접 녹화된 발언은 없고 2차 증언에 의존하는 이야기지만 그만큼 E-타입의 충격이 컸다는 방증이겠죠. 제규어의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아무것도 따라하지 마라. 창업자 라이온스가 평생 고집했던 말이었습니다. 윌리엄 라이온스가 1972년 은퇴한 뒤 제규어는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966년 제규어는 영국 자동차 대연합체인 브리티시 레일랜드에 흡수됩니다. 재정난에 허덕이던 시절이었습니다. 1970-80년대 제규어는 품질 문제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당시 영국에는 제규어 한 대를 사면 예비 부품용으로 한 대를 더 사야 한다는 농담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1989년 포드가 제규어를 25억 달러에 인수합니다.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포드는 제규어를 프리미엄 브랜드로 키우겠다는 명분 아래 판매 볼륨을 늘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2001년에 출시된 X타입이 그 결과물이었습니다. 제규어 역사상 처음으로 소형 세단을 내놓은 것인데 문제는 이 차의 뼈대가 포드 몬데오, 그러니까 대중차였다는 점입니다. 제규어 배지를 달고 팔린 포드 몬데오. 팬들은 경악했고 브랜드 이미지는 바닥을 쳤습니다. 포드는 20년간 제규어를 소유하면서 지속적인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포드는 제규어를 인도의 타타모터스에 23억 달러에 넘깁니다. 타타모터스 회장 라탄 타타는 인수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랜드를 훼손할 의사가 전혀 없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은 지켜지는 듯 했습니다. 타타 인수 후 제규어는 제2의 전성기를 맞습니다. XF와 XJ 세단이 호평을 받았고 2016년에 출시한 SUV F-페이스는 제규어 역사상 가장 빨리 팔린 모델이 됐습니다. 2018년에는 순수 전기차 I-페이스를 출시하며 올해의 차 3관왕을 달성하기도 했죠. 그런데 바로 그 2018년이 정점이었습니다. 중국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유럽의 디젤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규어의 성장은 대부분 랜드로버가 이끈 것이었습니다. 제규어 단독으로는 언제나 랜드로버에 기대는 구조였죠. 정체성이 불분명한 중간급 프리미엄 세단들은 BMW나 메르세데스 앞에서 점점 경쟁력을 잃고 2024년까지 판매량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브랜드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JLR 경영진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중간한 프리미엄으론 살아남을 수 없다.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제규어는 선언합니다. 기존 모델 전부 단종,
2026년부터 전기차만 판매. 그것도 단순한 전기차가 아닌 벤틀리, 롤스로이스와 경쟁하는 울트라 럭셔리 전기차 브랜드로의 전환. 예상 가격은 대당 1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8천만 원 이상. 연간 판매 목표는 5만 대 이하의 소량 생산. 문제는 리브랜딩 영상이었습니다. 차가 한 대도 없는 알록달록한 패션 화보처럼 만들어진 광고. 기존 트레이드마크였던 날카롭게 도약하는 제규어 로고, 그로울러는 사라졌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단 부정적인 방향으로요. 비꼬는 댓글은 전 세계에 퍼졌고 수많은 유명인들이 냉소를 쏟아냈습니다. 제규어 측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모두가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디자인은 언제나 논란을 일으킵니다. 브랜드 전략을 완전히 새로 짜고 로고, 색깔, 철학까지 통째로 바꿔버린 것이죠. 같은 해 제규어는 마이애미 아트위크에서 컨셉트카를 공개합니다. 반응은 여전히 반반으로 엇갈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제규어에 대해 사람들이 다시 이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브랜드 노출 횟수 약 10억 회, 브랜드 기사 300% 증가. 논란이 곧 마케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2025년 4월 유럽에서 팔린 제규어 신차 전년 동월 대비 97.5% 감소. 2025년 1월 4월 누적으로도 전년 대비 75% 급감했습니다. 물론 이 숫자를 액면 그대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제규어는 전기차 전환을 위해 기존 내연기관 모델을 2024년에 이미 중단했습니다. F 판매량이 줄어드는 건 어찌 보면 예고된 일이었죠. 그러나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연기관 차는 끊었는데 대체할 전기차는 아직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원래 새 전기차 GT 모델은 2025년 말에 공개될 예정이었는데 2025년 JLR 공장을 마비시킨 대규모 사이버 공격 등의 여파로 출시가 2026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제규어 매니징 디렉터 로던 글로버는 2026년 중에 공개하고 이후 바로 주문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은 13만 달러부터 600마력 이상의 제규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차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26년 현재 제규어 GT는 프로토타입 테스트 주행 중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제규어의 이번 선택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비판론의 핵심은 이겁니다. 제규어가 자폭을 선택했다는 것. 기존 충성 고객의 90%를 잃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기존 팬들과의 단절이 너무 급격했습니다. 새 고객을 불러 모으기도 전에 있던 고객부터 쫓아버린 셈이죠. 더 심각한 건 딜러 네트워크입니다. 팔차가 없어진 딜러들이 문을 닫으면 나중에 차가 나와도 팔 판매망이 없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규어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 스텔란티스 CEO 카를로스 타바레스는 향후 15년 내에 현재 자동차 제조업체의 대부분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BMW, 메르세데스와의 어중간한 싸움을 계속하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판을 완전히 뒤집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같은 브랜드는 수량을 줄이고 가격을 올리면서 오히려 브랜드 가치를 높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제규어 창업자 윌리엄 라이언스의 철학이 사실 이번 리브랜딩의 기반이 됐다는 것입니다. 제규어의 새 슬로건은 라이언스가 평생 고집했던 말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제규어는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합니다. 이 타입이 1961년에 세상을 뒤흔들었듯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하겠다는 것이죠. 제규어 GT가 2026년 정식 공개되면 이 모든 논란의 답이 나올 것입니다. 차가 정말 좋으면 제규어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